지난 시간에는 FN가이드와 FN가이드의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재무제표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거 쉽게 우리가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자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기 쉬운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린이들을 어떡하죠? 예, 실질적으로 이게 재무제표 이 부분들이 생소하긴 해요. 그러니까 생소하긴 네. 한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손익계산서, 네. 대처대비표, 네. 그다음에 뭐 현금흐름표 뭐 네. 이런 것들 갖다 총괄해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네. 혹시 이런 얘기들 혹시 뭐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재무제표. 저도 투자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사실 이게 뭔지는 또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의 일률된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하나의 어떤 표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재무제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시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재무제표라는 것들이 여기서 보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어떻든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계기간 동안에 회사의 어떤 경영성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동기간 말에 재무 상태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흔히들 갖다가 이제 투자한 투자자를 갖다 주주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어쨌든 회사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도 있지만은 남의 돈을 빌려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채를 갖다 진다는 얘기죠. 이게 부채를 진다는 얘기는 채권자들, 네. 채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어떻든 회사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동기간 말에 통일된 회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다라고 보시면은 뭐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여전히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좀 더 쉬운 비유 같은 거는 없을까요? 예, 여기 좀뭐 쉽지 않으면 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계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이라는 얘기는 흐르는 물이다.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물이 어딘가에 와서 딱 담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담아지는 부분도 이제 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르는 물, 이거 계속 흘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흘러간다. 그래서 뭐가 흘러갈 거냐? 기업이라는 회사, 가게라는 회사들이 뭔가 계속 흘러간다. 흘러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 그러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엔 뭔가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월 1일서부터 어떤 회계기간, 이거 3월 31일까지 생각해보면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 생산해서 팔고 생산하고 팔고 그랬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1분기 말까지 흐르는 물, 뭐 흐르는 물이 흐르는 매출 아니면 그 흐르는 동안에 나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이게 흘러가는 거고 네. 매출이 쭈르륵 흘러갔었으면은 3월 31일 날 되면은 그게 이제 뭔가 그 여태까지 매출이 했던 것들이 뭔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팔게 됐었을 경우에 우리가 팔아놓으면은 매출 채권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채무로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 제조 설비라는 놈을 갖다가 네. 계속적으로 가져 있어야 되니까는 뭐 투자, 제조 설비, 그것도 이제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흐르는 물이 전체적으로 동기간 말 때 담아놓는다, 네. 댐을 담아놓는다라고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대처 대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 흐르는 물의 매출과 손익으로 보고 예. 이렇게 흘러간 물이 한 곳 댐으로 모여서 3월 말, 6월 말, 12월 말 등 동기간 말에 현금이나 부채, 그리고 매출 채권, 재고, 뭐 이런 것 등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대차 대조표라고 보면 된다는 어. 말씀이시죠. 예,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그 흐르는 물로 표현을 해주신 손익계산서랑 예. 담아놓은 땜인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앞서 기업 원스톱 기업 분석 서비스 내에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여기서 스냅샷 전체적으로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스냅샷을 보셔도 되고 네, 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사람들 그냥 디폴트 화면 나온 게 스냅샷이 편하시니까 스냅샷을 통해서 한번 쭉 보면은 재무제표니까 이제 재무제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재무제표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안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도 있고 네. 대차 대비 항목도 있습니다. 앞서 흐르는 물로 설명했던 손익계산서 흘러가는 물이니까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 이익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손익계산 항목이고 밑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흘러가가지고 매출 채권이라든가 유형 자산이란 부분들로 우리가 막혀서 이제 대물이 이제 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돈만뿐만 아니라 남의 돈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부채라는 부분들 그래서 부채 총계도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차 대비표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 숫자로 보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 항목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숫자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78억 정도의 매출과 그다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숫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네. 손익계산 항목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떻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459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그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40조 정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다음 매출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2021년 270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PER 네.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Price Earning Ratio라는 지표인데 프라이스 맨 위에 이제 프라이스가 분자가 돼 있는 거고 네. 분모에는 earning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익이 들어가 있는 비율 그게 PER Price Earning Rati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ce Earning Ratio는 분자가 프라이스니까 이 프라이스라는 건 결국 주가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위에 있는 거고 밑에 earning이라는 것도 아까 이익이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earning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라는 것들은 한 주당 주가니까 네. 밑에 earning도 네. 한 주당 earning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EPS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EPS를 갖다가 earning을 가지고 earning EP 그 per share 갖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눠져 버리면은 그 EPS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PER은 한 주당 가격을 갖다가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 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한 주당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발행 주수를 전체를 다 곱해버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469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그 한 주당 우리가 EPS 한 주당 순이익에다가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발행 주식수를 갖다가 다 곱해버리면 네. 그게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에 봤던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PER, Price Earning Ratio라는 그 지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460조 갖다가 앞서 얘기했던 40조라는 숫자로 나눠버리면 네.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PER 지표 같은 경우에 한 11배 정도 나온다. 그런데 11배라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이제 우리가 그 11배라는 숫자를 갖다 PER 11배를 해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11배라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을 갖다가 우리가 밑에 그 단기순이익으로 나온다 하셨습니까? 그게 11배다.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밑에 단기순이익은
우리가 어느 기간, 아까 회계기간 손익계산서니까 1년 동안에 그 정도를 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40조를 버는데 네. 얘네가 위에 시가총액이 그 460조 11배 된다라고 치면은 얘네가 11배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이 11년이 걸리면은 네. 11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PER이라는 숫자는 그 시가총액을 만드는데 걸리는 회사가 순이익이 걸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던 PER 11배면은 자기네 시가총액을 갖다가 11년 걸리는 거고 네. 그 대체대입 편국 쪽에서는 앞서 우리가 그 기업 분석 원스톱 서비스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자산 총계, 자본 총계, 그다음에 우리 부채 총계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놓고 봤을 경우에 이제 대체대입 편국 중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자본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0조 정도 지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300조 정도 갖고 있는데 대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네. 그리고 이 자산과 부채 자본을 섞어 있는 두 개,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라고 표현들 하게 되는데 요 부분들이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면은 돈을 번 것들이 아까 흐르는 물이 여기 와서 이제 대체대표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한쪽에 이제 쌓이겠죠. 어느 쪽으로 쌓이게 되면은 이 자본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대차평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 평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늘게 되면은 차변도 늘게 돼 있는 거고 네. 차변이 또 변화가 있으면은 대변 쪽에 있는 또 부채나 자본의 항목들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네. 우리 대체대항 중에서 우리가 보는 자본 총계라는 부분들이 되게 300조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PR 지표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B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이제 레이셔라는 어떤 그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PR 지표 같은 게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고 했듯이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눴는데 네. PBR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을 갖다가 주당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의 가치로 지금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눠주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주당 가치 주당 가격에다가 우리가 발행 주수를 다 곱해버리면 네.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주당 우리가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발행 주수들 다 곱해버리면 그게 갖고 있는 총 자본의 어떤 총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PBR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까도 그때 460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300조 정도 되니까 네. 자산과 갖고 있는 시가총액을 갖다가 자본으로 나눠버리면은 삼성전자의 PBR은 한 1.38배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PBR을 보면서 1.38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요 PBR은 청산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정상적인 환경에 있고 이 회사를 갖다가 지금 당장 청산한다라고 보면은 네. 시가총액이 우리가 아까 시가총액 갖다가 자본 총계로 나눈 1이라고 보시면은 네. 1대1로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청산할 때 주주들한테 다 그 시가총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 주가로 다 돌려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보다 커진다. 네. 그러면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자본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눴으니까 네.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만일에 청산한다라고 보여주면은 주주들이 그 현재 주가보다 저거의 역수만큼 뭐 불려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보다 작다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0.5배다. 그럼 시가총액은 460조인데 0.5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은 460조인데 네. 자본 총계는 두 배. 600조가 넘는다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를 만약에 청산한다라고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보다 자본의 가치가 더 많으니까 네. 우리가 청산한다고 치면 더 많은 돈을 주주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PBR 같은 경우에도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PBR 또한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면 저평가될수록 우리가
싸다,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표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PER 지표다, PBR 지표다 이런 지표들 갖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투자보다 더 과학적이고 어떤 분석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네. 뭐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PBR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예.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